안녕하세요. 여배TV 남경엽 대표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주방 가구, 싱크대의 배치 및 형태,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공되는 공사 진행 과정까지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어떻게 하면 그러면 싱크대 디자인을 잘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테리어 쇼 여비TV. 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주방 가구를 그럼 어떻게 하면 예쁘게 공간에서 디자인할 수 있는지, 사실 주방 가구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귀 쫑긋 세우시고 내용 잘 숙지하셔서 인테리어 하실 때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럼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주방 가구 싱크대 디자인 잘하는 방법 빠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주방 가구를 설치를 잘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를 알아야 돼요. 첫 번째, 배치 및 형태. 배치 및 형태는 저번에 우리가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제가 좀 이따가 다시 한번 간단히 짚어드릴 수 있도록 하고, 두 번째, 컬러 및 마감재 중요하고요. 세 번째, 상판 및 미두에 대한 마감, 그리고 마지막에 가구의 손잡이까지 정확히 내용을 파악하셔야만 예쁜 주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배치 및 형태, 우리 저번 영상을 보셨죠? 못 보신 분들은 제가 요 위에 링크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그걸 먼저 보시고 이번 영상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기본적으로 우리가 싱크대를 설치를 할 때 사이즈가 작아서 수납량을 늘리고 싶다고 하더라도 그 공간에 있는 배치의 형태에 따라서 주방 가구를 늘리거나 레이아웃에 대한 배치를 다르게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잘 따져보시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휴먼 스케일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주방 가구에 대한 하부장 그리고 상부장 크기, 그리고 주방 가구의 높이, 하부장, 미드웨이, 상부장의 높이, 그리고 레인지 후드가 왜 750을 넘어가면 안 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조금이라도 수납을 하기 위해서는 후드 상단에 있는 부분들까지도 수납장으로 활용하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럼 첫 번째 배치 및 형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두 번째는 바로 컬러 및 마감재에 대한 겁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세 장의 슬라이드를 연속해서 보여드릴 텐데, 이 세 장의 슬라이드는 건설사에서 진행했던 불특정 다수의 현장들을 이 한 개의 기준으로 모았어요. 그 기준이 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만 뒤에 이야기가 연결이 되거든요. 한번 볼게요. 자, 이 이미지 어떻습니까? 자, 연속해서 세 장 넘긴다고 했죠. 한 개 보셨고, 두 번째 어떻습니까? 자, 그리고 세 번째 어떻습니까? 제가 세 가지 슬라이드를 같이 보여드렸잖아요. 뭘까요? 무슨 공통적으로 사진을 묶은 걸까요? 그건 바로 평형입니다. 평형대에 따라서 사진을 분류를 한 것이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사진 20평대. 20평대 뭐냐면 전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밝아야 됩니다. 20평대 뭐냐면 구조적으로 평형대가 작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밝게 연출을 해야 된다. 자, 두 번째 슬라이드는 30평대입니다. 30평대는 뭐가 다르죠? 20평대와 30평대 뭐가 다릅니까? 30평대는 컬러를 조금 눌러준다는 개념으로 짙은 컬러가 들어가요. 20평보다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거실 기준으로 봤을 때요, 거실이 우리가 30평대와 20평대 차이가 있습니다. 30평대는 4.5 정도가 되는데 20평대는 3.6에서 3.8 정도 나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공간이 20평대가 작고 30평대가 좀 큰데, 30평대도 20평대와 마찬가지로 상하부가 만약에 다 밝게 되면 약간 공간이 동동동 뜨게 보일 수가 있다. 그래서 약간의 색깔을 좀 짙게 눌러주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40평대는 어떨까? 40평은 완전히 눌러주죠. 왜 그러냐면 공간에 대한 와이드가 커지고 공간 구성에 대한 게 널찍널찍하다 보니까 전반적인 컬러가 조금 어두워도 상관이 없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거죠. 자, 우리가 싱크대랑 상관이 없이 우리가 인테리어를 한다고 손 치더라도 이러한 규칙은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어둡고 컴컴한 느낌이 좋다 하더라도 20평대 구현하면 어떻게 된다? 공간이 더 작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0평은 밝게, 30평은 조금 눌러주는 형태와 40평대는 좀 더 색감을 과감하게 써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20평대의 주방 가구를 어떻게 하면 이쁘게 설치하느냐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20평대 주방 가구 형태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제가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는 현장은 신반포 센트럴 자이와 DMC 롯데캐슬 더 퍼스트 현장인데요. 20평형대죠. 5제곱미터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신반포 센트럴 자이를 먼저 볼게요. 상하부에 대한 마감재 어떻게 되어 있나요? 화이트죠. 그리고 상판과 미드웨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같은 컬러로 연출했습니다. 우측도 한번 볼게요. 상하부가 뭘로 되어 있나요? 화이트. 그리고 상판과 미드웨이 같은 마감재로 하면서 조금 짙게 눌러줬습니다. 상판과 미드웨이에 대한 마감을 같은 것으로 마감하고 컬러를 조금 짙게 눌러주면 어떻게 된다? 공간이 깊이감이 더 커지기 때문에 조금 더 넓고 확장돼 보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여기서 들어가는 화이트가 어떤 거죠? 하이그로시입니까? 아니면 매트입니까? 맞습니다. 매트예요. 하이그로시는 요새 약간 유행이 좀 지나갔죠. 최근에는 대부분의 다 건설회사 그리고 대부분의 다 일반 개인 인테리어를 할 경우에도 매트나 화이트를 많이 쓴다. 요 내용을 숙지를 하고 진행하시면 편합니다. 실질적으로 한번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도록 하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싱크대 업체를 선정을 해서 공장을 방문해서 해당되는 마감재와 컬러를 지정하려고 할 때 우리 마감재 뭐예요라고 이야기하면 이런 샘플북을 보여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선택을 뭘 해야 되냐? 우리가 아까 모델하우스에 봤던 게 뭐죠? 화이트한 느낌으로 매트. 지금 보시면요, 여기가 화이트한 매트, 이 컬러가 화이트한 매트예요. 이 컬러가. 자, 그런데 이게 잘 구분이 안 되죠. 조금 더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뭐냐면 지금 좌측에 있는 거하고 우측에 있는 화이트한 컬러 서로 두 개 비교가 되나요? 지금 이제 컴퓨터나 이게 모니터 사이도 좀 다를 수가 있는데요. 약간은 아이보리, 그래서 우유 색깔을 떠올리면 좋습니다. 그 우유 색깔 같은 느낌으로. 근데 만약에 그 공장에서 샘플이 화이트 하나밖에 없어, 순백색 화이트가 하나밖에 없어,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럼 뭐 어쩔 수 없겠죠. 선택의 폭이 없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선택의 폭이 좀 있다라고 하면 우유 색깔을 기억해서 그 컬러의 화이트 매트를 선택하시면 좋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와 두 번째 알아봤고, 세 번째가 뭐냐면 상판과 미드웨이입니다. 여기서 미드웨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상부장과 하부장 사이에 있는 마감을 미드웨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요. 상판은 다 아시죠? 상판은 뭡니까? 주방 가구의 상부에 있는 마감재를 상판 마감이라고 하잖아요. 자,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시도록 할게요. 우리가 상판 볼 때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PT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엄청 싸게 할 때 PT를 많이 쓰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인조 대리석입니다. 인조 대리석은 가장 많이 쓰는 제품입니다. 요 인조 대리석을 가장 많이 쓰고요. 만약에 내가 조금 더 좋은 거 하고 싶다라고 할 경우에는 강화 천연석 또는 천연석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요새는 사실 완전 천연석은 잘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디에? 주방 상판에. 왜 그럴까요? 예전부터 그런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김치 국물을 엎었어. 그러면 그 자국이 너무 많이 남는 거예요. 그리고 뜨거운 우리가 냄비를요, 탁올렸을 때 이게 쪼개지는 현상이 있죠. 그 깨지고 갈라지는 현상들이 많다. 즉, 내구성이 약한 천연석들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주방 상판용으로는 이런 제품들보다는 강화 천연석, 엔지니어드 스톤이라고도 하죠. 이 제품을 많이 쓰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꿀팁을 드리자면요. 우리가 인조 대리석을 선택을 할 때 조금 피해야 될 색상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자, 요거죠, 요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짙은 브라운 컬러나 아니면 짙은 블랙 컬러, 요 정도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인조 대리석 MMA 같은 경우는 내구성이 엄청 뛰어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용하면서 생활 스크래치가 너무 많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비교적 밝은 인조석은 스크래치가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짙은 브라운이나 블랙 컬러 같은 경우에는 생활 기스가 너무 눈이 잘 보이기 때문에 이건 좀 피하는 게 좋다라는 꿀팁 하나 남겨드립니다. 그리고 요새는 방금 말씀드렸던 거 말고 세라믹 타일, 지금 보시는 세라믹 타일이라는 제품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제품이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구 박람회가 밀라노에서 매년 열리는데, 거기에 보면 세라믹 타일로 출시된 제품들이 엄청나게 많이 선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고객분들이 많이 쓰긴 하는데요. 이게 사실은 이게 가격이 싸진 않습니다. 고가입니다. 그럼에도 쓰는 이유는 뭐냐면 이 대리석, 우리가 지금 보면 대리석에 비앙코나 볼락스 같은 느낌으로 자연스러운 대리석의 배인의 형태를 연출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이 싸지는 않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새 찾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드웨이 마감, 상판과 마주하는 미드웨이에 대한 마감은 우리가 아까 사례에서 봤던 것처럼 모델하우스 같은 경우는 상판과 미드웨이 마감 같은 걸로 했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판을 MMA, 인조 대리석으로 했다고 가정하면 벽체 자체는 무엇으로 마감을 할까요? 맞습니다. 타일로 마감을 많이 하거든요. 이때 타일 마감을 할 때는 상판과 컬러를 맞춰서 유사하게 해주면 일체감 있게 보여줄 수가 있겠죠.
근데 만약 예산이 좀 더 많다라고 하면 상판석과 동일한 마감재를 같이 마감할 경우에는 훨씬 더 고급스럽게 연출할 수가 있겠죠. 요것도 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뭐였죠? 바로 가구 손잡이입니다. 가구 손잡이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대로 내용을 아실 필요가 있는데, 일단 가구 손잡이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돌출형, 일체형, 매표형. 돌출형은 그냥 봐도 알겠죠. 문에 그냥 붙어 있는 형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은 손잡이를 잡고 여는 형태인데, 일체형과 매표형은 좀 비슷해 보여요.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아볼게요. 자, 일체형은 뭐냐면요, 문 자체에 손잡이가 붙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매표형은 뭐냐면 문은 문대로 있고요, 손잡이가 매표형으로 만들어져 있는 경우입니다. 문은 문대로 있고요, 요 부분에 오목하게 홈이 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형태가 바로 매입형인데요. 이 매입형은 어디다 많이 쓰냐면 모델하우스의 거의 99%가 이 매입형 손잡이를 씁니다. 그럼 바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이렇게 동탄역 유림 노르웨이 숲 84A 타입 같은 경우도 매입, 농구의 그림도 매입, 여기 아이파크도 매입, 이런 식으로 다 매입 손잡이를 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형태적인 게 잘 모르겠죠.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런 식인 거죠. 모델하우스 같은 경우는요, 여기에 대한 매입 손잡이를 목대 손잡이로 만듭니다. 목대 손잡이. 목대 손잡이는 뭐냐면 목재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홈이 있잖아요. 홈. 요 홈에다가 손을 쏙 넣어서 여는 거예요. 홈을 쏙 넣어서 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모델하우스나 조금은 신경 쓴다는 주방 가구 회사, 싱크대 회사 같은 경우는 목대를 쓰기도 하지만요, 일반적으로 우리 싱크대 업체 가면요, 이 목대 손잡이가 안 쓰고요, 뭘 쓰냐면 C찬넬이라는 걸 씁니다. C찬넬이 뭐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런 거죠. 요런 형태. 그래서 C찬넬이 실버형과 니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당되는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업체분들과 이야기를 하셔야만 본인 생각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고 원하는 형태의 디자인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온 결과물이 이렇게 이쁘게 나오겠죠. 그냥 보시면은 상하부에 대한 화이트한 마감을 했고요. 상판 인조 대리석으로 하고 인조색과 유사한 형태의 칼라로 미드웨이를 마감을 합니다. 그리고 손잡이는 어떻게 돼 있죠? 매입형으로 마감하는 거죠.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인테리어를 생각을 할 때 주방 가구 그 포지션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공부를 하고 디테일하게 내용을 아시고 저분들과 이야기를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꼭 숙지하셔서 써보고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도 좋았다면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도전 영상을 가지고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제발.